안녕하세요. 너구라니 너구리입니다. 오늘 사연은 상당히 기분 나쁘고 화나는 내용입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피해자분과 대화 후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가족을 건드린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게 나의 어린 자녀라면 정말 악하고 추잡한 내용입니다. 재무설계, 보험설계사들의 추악한 악행,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설계사들은 사실 종신보험만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보험 상품이든 일단 가입시키면 본인의 실적이 오르고 대리점 실적도 오르기 때문에 최고 평점을 위해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고기라면 썩은 고기부터 살아있는 동물까지 다 물어뜯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로 어린 자녀가 있는 3040 가족의 경우 제일 좋은 먹잇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종신보험 가입시키고 자녀들도 일단 아무 상품이나 빨리 가입시켜서 단체로 실적을 올릴 수 있어요. 이들은 얼마를 사기당할까요? 월 50, 월 60? 예상하는 피해액이 한 가구당 연 800이라고만 해도 대한민국 30대에서 40대 가구가 최소 몇십만이 넘어갑니다. 사례가 어마어마합니다. 제 뇌피셜인데요. 최소 사기 피해 규모는 1조를 가볍게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아무 손도 안 쓰고 있고 뉴스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실제 사연을 하나같이 볼 것입니다. 이 자녀분의 어머님, 이 고객님이신데요. 이 어머니께서는 연금저축이라고 주장하는 종신보험 사기도 당했고 자녀들은 보장도 제대로 못 받는 신한라이프 자녀보험에 들었습니다. 신한라이프는 어떤 곳일까요? 2023년 불안전 판매 민원 대한민국 1위를 달성한 사기 집합체입니다. 먼저 제보자분은 두 자녀의 어머니이십니다. 저출산 시대의 다자녀 가족이라니 칭찬받아 마땅한 집안이죠. 그런데 정말 이 악한 신한라이프의 설계사들로 인해 이 가족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게 됩니다. 이 고객님과 자녀분들은 이미 보장이 좋은 다른 회사의 상품을 이용 중이었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은 세세하게 여러 상품을 보장해주는 KB손해보험의 자녀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노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상해에 노출될 위험도 있지요. 그냥 놀다가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고 뜨거운 걸 잘못 만질 수도 있고 다른 친구랑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KB보험의 약관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런 상해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가입해야 되죠.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님 남편분의 지인이 나타나서 우정으로 가득한 얼굴, 그리고 정말 이 신뢰할 만한 얼굴로 신한라이프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남편과 친한 친구이고 하니 더 좋은 상품을 소개해 주리라는 확신으로 상담을 한번 진행해 봅니다. 이게 보통 정말 친한 친구이고 또 좋은 인상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재무 설계사들, 보험 설계사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프로 사기꾼들입니다. 그는 여러 상품을 추천했는데요. 온 가족이 그를 통해서 보험을 다시 가입했습니다. 기존에 정말 많은 우수한 보장을 주었던, 그래서 신뢰하고 샀던 이 KB 보험 상품이었지만 그의 설명대로라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보장을 약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갖고, 그리고 남편분 친구의 실적을 또 올려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로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이런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저도 그랬고, 제 지인도 그랬고, 많은 제보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아, 이제 아픈 일이 있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구나. 나의 34만 원이 우리 가족의 위기를 방지해주는 좋은 방패막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계사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고 친해집니다. 지인을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프고 아픈 진실이 자녀의 고통과 함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가족 스키장 여행에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갖다 작은 사고로 자녀가 화상을 입게 된 그날, 어머님은 빠르게 자녀를 병원으로 데려간 뒤 설계사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신한라이프의 치료비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믿고 가입한 보험인데 KB 손해보험 상품과 달리
전혀 어떤 것도 보장 불가능한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머님은 이 설계사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너네가 알아서 약관 잘 읽어보고 결정했어야지 왜 나한테 따지냐 이렇게 차갑게 답변했습니다. 모든 가족은 당황하고 분노했습니다. KB손해보험의 희망플러스 자녀보험에는 일반 상해, 상해 입원비,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흉터 수술, 이런 복원하는 수술 등 모든 사고가 다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보장 상품입니다. 그러나 신한 아이사랑보험, 이 사기당해서 가입한 보험에는 어이없게도 자녀들이 이 당할 위험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암진단, 4대 질병, 중대한 수술급여. 조금 이제 본다고 하면 굵고 큰 사건이지만 걸릴 확률이 드문 사건들만 이제 보장이 가능하고 자녀들이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당할 수 있는 사소한 사고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전혀 안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배신감과 분노의 신한라이프 쪽에 민원을 넣었어요. 불안전 판매에 대한 모든 기록은 다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부실한 설명으로 인한 피해를 본사에서 당연히 이해하고 적합한 보상과 대처를 해주리라 믿었습니다. 신한이라는 금융계의 대기업을 믿고 연락을 했는데 그들은 차갑게 불수용해버렸습니다. 설계사의 반박이 완벽하니까 더 이상 다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설계사는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하죠. 그래야만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정합니다. 무조건 진술서를 길게 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신한라이프에서 무조건 수용해버리는 겁니다. 이 고객님께서 수많은 증거를 내었는데도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으니 그냥 불수용입니다. 이게 바로 신한라이프라는 대기업의 어이없는 대처입니다. 여기서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자, 스타벅스 사건 아시나요? 미국에서 스타벅스 커피로 인해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이게 뜨거운 커피를 뚜껑에 덮어서 주잖아요. 스타벅스 가보신 분들 다 아시죠? 근데 이게 뚜껑이 열려서 뜨거운 물이 엎어질 수 있다고, 뜨거운 음료가 엎어질 수 있다고 사전 경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직원이 경고해 주거나 또는 컵에 그런 경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모르고 잡았고 뚜껑이 열려서 데웠다는 거예요. 화상을 입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되었느냐? 정부에서 소비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해서 돈을 배상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됐어요. 이게 바로 사전고지 의무입니다. 자, 소비자는 상품의 불리한 점들, 단점에 대해서도 사전고지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고지를 들을 권리가 있는 거죠. 자, 사전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은 바로 판매자입니다. 보험사 설계사는 반드시 이 보험 상품이 어떤 상품이다라고 정확하게 사전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요. 거짓말합니다. 종신보험이 저축이 된다고 거짓말합니다. 이 상품은 이런 보장이 되고 이런 보장은 불가능한데 보장이 안 되는 건 이야기하지 않고 보장되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거나 더 나아가서 보장이 안 되는 것도 보장된다고 거짓말 쳐서 가입시킵니다. 이것을 바로 사전고지 의무 위반 그리고 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리브영 가시면 작은 화장품 팔잖아요. 여기에도 잘 보면 부작용 어떤 게 일어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뭐 반점이 생긴다거나 홍조가 생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알러지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사용을 중단하라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거를 사전고지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여러분 편의점 가서 1,000원짜리 과자를 사도 거기에 보면 이 상품은 뭐 대두, 뭐 우유, 콩 등 뭐 이런 땅콩 각각류 뭐 이런 것과 같은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사전고지 의무죠. 자, 각각류 알러지, 우유 알러지, 뭐 여러 가지 알러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써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자에는 그런 성분이 안 들어갔을지라도 그게 같은 공장에 생산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미량의 성분이라도 있을 경우 알러지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고지해 놓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은 시설에 생산하고 있으니 알러지가 있으시다면 드시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소한 과자 그리고 화장품에도 이런 게 있는데 자, 하물며 보험은 어떨까요?
보험은 일단 고액 상품입니다. 평생 동안 부어야 될 수도 있고 5년 동안 매월 얼마씩 계속 꾸준히 부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200, 300을 넘어갑니다. 상품의 가격이요. 상품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기간을 길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보험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고지 내용을 정확하게 고객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누가 알려준다? 직원이요. 설명 구체적으로 해야죠.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죠. 이거는 보장됩니다. 이 질병은 보장됩니다. 이건 보장 안 됩니다. 이건 저축성 아닙니다. 말해야죠. 당당하게. 왜 말 못합니까? 사기꾼이니까. 나 실적 올려야 되니까 불리한 거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기꾼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 자산관리사 다 사기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전 국민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지금 한국 시간으로 몇 시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시각으로는 새벽이거든요. 이 시간에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잠을 잘 건데 제가 이 얘기하고 나서 잠드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 분노를 갖다 줍니다. 저는 정말 지금 이 사례가 너무나 저에게 분노입니다. 왜냐?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사기를 칩니까? 그리고 이 한 가족의 일상을 말아먹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사례금 받아서 하하호호 할 거예요. 화나지 않습니까?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걸 듣고 화가 나지 않다면 이상한 겁니다. 자, 현재 이 사연을 제출한 가족은요.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출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을까요? 설계사 주장이 명확해서 수용할 가치가 없다고 불수용해버렸어요. 피해자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말을 잘하면 피해자가 많은 증거를 제출해도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법치가 뭐죠?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죠. 대한민국의 법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법으로 통치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를요? 수많은 사기꾼들을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보험 설계사만 사기꾼이 아니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다양한 종류의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처벌과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횡령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고 배상하나요? 안 합니다.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 처벌은 하죠. 배상해요? 안 합니다. 민사로 알아서 하라고 해요. 국가에서 나서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명령하지 않아요. 외국에선 명령합니다, 여러분. 외국에선 굉장히 이런 사안을 중대하게 봐요. 근데 이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심지어 처벌도 안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법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은 타락했고 사명감을 잃었고 제가 볼 때 좀 더 나아가서 보험사와 결탁이 되었을 가능성마저 존재합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 반드시 이 사기꾼 보험사들, 설계사들 정신 차리도록 여러분들의 집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나라에서 최대한 이 미국에 있지만 제가 이 방송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협조하고 지원하고 같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사들 일자리 잃어버리고 자기 벌을 받는 그날까지 너구리는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해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